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즉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정답은 없습니다. 뭐 상속이 좋다, 증여가 좋다 이런 정답은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속세는 다 아시죠? 대물림 되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잖아요.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하는데, 이때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수중자가 내는 세금이 증여세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똑같습니다.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리겠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부터 많게는 50%까지, 즉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는 역시 부가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때 민법 천조에는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누구가 상속을 받느냐?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부모가 되겠습니다. 즉 2순위가 되겠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형제자매도 없다면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민법 1003조 규정에 의해서 1순위와 2순위, 즉 1순위 직계비속과 2순위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 직계비속이 같이 상속을 받는다.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상속 지분은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고요. 자녀들이 4명 있다면 자녀들은 각각 1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0.5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상속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말이죠.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의 태아가 있었다면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상속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아도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태아도 상속 지분이 있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 1003조에는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 상속세를 신고해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상속세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놀랍니다. 첫 번째는 상속세의 세율이 높다는 겁니다. 10%짜리가 있고 20%, 30%, 40%, 최고 세율 50%까지 적용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놀라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는 미리 상속 설계를 해야 돼요. 미리 상속 준비를 안 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재산이 그래도 수십억 정도 된다면 상속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미리 상속 설계를 준비하지 않다 보면 상속세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피상속인과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이 세무 상담을 통해서 좀 지식을 터득해서 세금을 줄여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다. 즉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상속세는요 피상속인 전체 자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증여하기 때문에 그 증여자가 수종자에게 증여했을 때 수종자별로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종자별로 세금을 과세한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는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한 50억 정도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인 자녀들이 5명 정도 있을 때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고요. 또 그 피상속인이 그 상속인들에게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를 했을 때, 미리 증여를 했을 때 세금 계산과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 상속받는 경우의 세금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세금을 줄여나가는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피상속인 재산이 50억이야. 그리고 상속인이 5명 있었어요. 이때는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이런 경우는 자녀들 5명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일부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를 4억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5명이 아니고 자녀가 2명 있을 때는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때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녀가 5명일 때입니다. 대상 자산은 50억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기본으로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가 10억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에서 기본으로 10억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일 때는 5억밖에 공제 안 합니다. 배우자 공제가 없으니까요. 일괄공제 5억인데 그러면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합니다. 그러면 50억에서 10억을 빼게 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은 40억입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이 30억이 초과가 되면 세율은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40억에다가 50%를 적용하니까 산출세액이 20억이 나오는데요. 그 20억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누진공제 이따 설명할게요. 4억 6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누진공제가 4억 6천만 원. 그러면 납부세액은 1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상속받았을 때 이렇게 상속세 납부세액이 15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효 부담 세율입니다. 50억에 대한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 부담액이 30.8%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실효 부담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이 50억인데 상속을 하지 않고 자녀 5명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얼마씩? 각각 10억 원씩입니다. 자, 그러면 50억 나누기 5명이니까 1인당 10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는 수종자별로 각각 성인일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즉 직계 존비속 공제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을 공제한다. 10년 동안 그 5천만 원 빼니까 1인당 5형제 1인당 각각 증여세 과세 표준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9억 5천일 때는 세율이 얼마냐? 30%입니다. 좀 이따 세율 해드리겠습니다. 30%면 9억 5천에 30%면 2억 각각 8,5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면은 각각 2억 2,500만 원이 1인당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2억 2,500에 5명이니까 얼마입니까? 11억 2,500만 원이 증여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50억에 대한 세금이 11억 2,500이니까 실효 부담 세율은 22.5%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증여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유리합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납니까? 상속일 때는 15억 4천만 원이지만 증여했을 때는 11억 2,500만 원이니까 4억 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5명일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시뮬레이션하니까 뭐가 더 유리합니까? 증여가 더 훨씬 세금을 4억 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입니다. 10%만 하면 돼요. 누진공제는 없고요. 1억에서 5억일 때는 20%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1억에서 5억 그 사이는 20%인데 거기에서 누진공제를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과표가 5억에서 10억일 때는 30%입니다. 그리고 30% 계산한 금액에서 누진공제를 6천만 원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표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40%를 적용해서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을 빼면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표가 30억 원이 초과가 되면 50%입니다. 거기에다가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거 대입해 볼까요? 상속세 과표가 40억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50%지요. 금액이 20억이니까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공제하니까 납부세액이 15억 4천만 원 되겠고요. 증여세 보세요. 과표가 9억 5천만 원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30%. 30%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6천만 원 빼니까 1인당 2억 2,500만 원의 1인당 증여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2명일 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2명일 때, 자, 상속세입니다. 대상이 얼마입니까? 50억. 거기다가 기본공제 10억 원이죠? 10억 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하니까 10억입니다. 그러면 50억에서 10억을 빼니까 과세표준은 40억이죠. 그러면 과표가 30억이 넘어가면 50%니까 20억이 되겠죠? 거기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빼니까 납부세액이 15억 4천만 원입니다. 역시 실효 부담세율은 역시 몇 프로입니까? 30.8%. 아까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증여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억인 사람이 자녀가 둘일 때 1인당 얼마입니까? 25억씩 줘야 되잖아요. 1인당. 자, 그러면 25억에서 5천만 원 공제하니까 1인당 증여세 과세표준은 2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몇 프로입니까? 24억 5천이면 얼마입니까? 40%지요? 그러면 40% 곱하니까 9억 8천만 원입니다. 1인당 각각 9억 8천만 원. 거기서 누진공제 각각 1억 6천만 원을 빼니까 납부세액은 8억 2천만 원입니다. 납부세액이 8억 2천만 원이죠. 각각 2명이니까 16억 4천만 원이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15억 4천이고요. 증여세는 16억 4천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많습니까? 증여세가 더 많아요. 실효 부담세율은 32.8%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재산이 50억이고 증여재산이 50억일 때 상속세가 좋으냐 증여세가 좋으냐 뭐가 좋다는 결론이 없어요. 시뮬레이션 해봐서 상속인이 몇 명이냐, 그렇죠? 또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인이 자녀가 5명이냐 자녀가 2명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3명일 때 4명일 때도 각각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또 상속 재산에 따라서 또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녀가 2명일 때는 뭐가 불리합니까? 증여가 더 불리하잖아요. 오히려 증여가 세금이 1억 원이 더 많이 나왔어요. 증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증여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증여하는 경우에 총 세금이 얼마 늘어났어요? 1억 원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속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5명일 때는 증여가 유리한 거고, 자녀가 2명일 때는 상속이 더 유리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속이 좋다, 증여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결론은 없는 거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상속세, 증여세를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금을 줄이는 노하우는
결과적으로 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깊이. 그러니까 부모 재산이 수십억이 된다면 미리 상속 설계를 해야 되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부터 또 훨씬 20년 전부터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상당한 내용들이 방대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제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방송을 많이 했는데요. 유튜브에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하시고 반드시 김동수 교수 치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해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